자, 지난 강의 때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죠? 직선과 곡선. 첫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 자음과 모음. 자, 오늘 할 거는 저번처럼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이 자음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자음의 변화하면 그 지난 시간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다 말씀을 뭐 대충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음이 글자 형태에 꼴로서 글자 자형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느낌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이 직선과 곡선 그 모음의 융통성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음의 변화에는 당연히 모음의 역할이 되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음이 자식이라면 모음은 부모 같은 존재니까 든든하게 받쳐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글자가 문장으로 형성이 됐을 때 무너지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치우치게 되면 전체적인 문장이 다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문장으로서의 변화를 보기 전에 자음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변화를 한 5가지 정도만, 원래는 5가지가 훨씬 넘겠죠. 쓸 때마다 틀려지기도 하고 회계, 장단, 기울기, 회계, 강약, 그리고 공간에 대한 변화 이거에 따라서도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저번 수업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백만 개의 경우 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로 쓰여지는 형태 5가지만 가지고 킬리적 이미지를 돌출을 해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글자 형태를 볼 것이고 문장의 형태를 같이 쓰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선 판본체로서의 기억을 보면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굉장히 각도나 이 길이 되게 방정하죠. 자, 이걸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이 각도만 그리고 이 획의 길이의 변화만 줘도 모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기에 획의 굵기 조절만 해도 또 달라지죠. 그죠? 자, 여기에 지금은 이렇게 앞에 획이 가늘어졌지만 다시 앞에 획을 굵게 두고 뒤에 가는 획을 가늘게 뒀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 4가지만 얘기해도 모양이 다 다르죠. 여기에다가 곡선이 들어간다. 자, 어때요? 이런 기본적인 기울기를 줘서 곡선을 여기를 꺾이는 부분을 줬지만 이 우리가 첫 획을 긋는 이 부분을 코가 들리게 이렇게 썼을 때 느낌은 또 달라요. 자, 이런 것들이
글이 갖고 있는 문장의 능력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변화가 주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자, 보면은 니은을 한번 볼게요. 또 니은도 마찬가지로 판본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이 길이와 이 길이, 예. 당연히 되게 각도까지 정확하게 딱 나눠서 90도로 되게 방정하게 딱 나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기울기만 살짝 줘볼까요? 아까 기억처럼 각도만 꺾였을 뿐인데 느낌 틀리죠. 예. 이 첫 글자는 예,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고 이 두 번째 니은은 뭔가 빨리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굵기 예. 첫 획을 좀 가늘게 하고 위에 그 다음에 획을 좀 굵게 주면 예, 느낌이 어때요? 밑에서 쳐다보는 느낌이죠. 그리고 거꾸로 첫 획을 굵게 주고 밑에 획을 가늘게 쓰게 되면 시각적으로 이 끝부분이 꼭지, 그러니까 먼 거리를 연상하게 만들어져요. 자, 획의 이 굵기, 강약, 이거에 따라서 받아지는 느낌은 전혀 틀리게 된다.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곡선을 또 여기다가 응용하게 되면 어때요? 이런 공간이 이 직곡에서 이 부드러운 곡선을 하다 보니 순발력이 생기죠. 스피드 있게. 자, 그리고 디귿 판본체에서 점점 획이 많아지면 그 변동의 수는 더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가 갇힌 공간이 됐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획이 처음에는 좀 같은 획으로 이제 가면서 여기서도 기울기를 좀 줬을 때 자, 이 기울기를 더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 공간이 차단 효과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더 끌고 가게 되면 이 공간은 앞에서 봤을 때 닫힌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받침, 이 밑에 들어가는 받침의 자음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얘를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받침이 안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답답한 형태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 발음이나 에 발음에서 썼을 때는 이 공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선 좀 가늘게 하면서 이렇게 굵게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시각적으로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느낌이 될 수가 있어요. 중심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약간 시야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죠. 반대로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 형태 자체가 이렇게 뒤집히고 요 꼭지가 당연히 멀리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속도, 이 비백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 다음 글자가 빨리 써야 되는지 느리게 써야 되는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기울기 약간 곡선을 주면서 날렸을 때 이 공간하고 아까 니은의 공간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죠. 여기에 한 획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게 없더라도 이렇게 본다는 느낌이지만 얘는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드러내놓고 길을 안내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 획의 굵기 그리고 획의 기울기 그리고 공간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다. 디귿 리을 자, 리을을 보게 되면 한 획이 또 들어와 있어요.
기역 이제 이렇게 이미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기역자 같으죠. 기역자를 그냥 내려앉힌. 하지만 공간은 벌써 두 개가 생겼어요. 그죠? 우리가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위에 D급보다는 더 융통성이 많은 글자 자형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이 공간하고 분명 이 기울기 하나 때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아까 이 처음에 쓴 리을의 그 간격에 비해서 이 부분이 접지 부분이 좁아졌다는 거죠. 이 좁아진 이 부분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을 주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얘도 기울기를 조금은 이런 식으로 줄 필요가 있죠. 만약에 이제 다른 글씨 형태를 문장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자, 아까처럼 여기 그 획의 굵기에 따라서, 자, 이렇게 위의 굵기에 따라서 느낌은 아까 디귿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보이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느낌으로 뉘앙스로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위에나 밑에나 크게 간격의 차이가 없어요. 리을에서 좀 많이 해보게 될 건데, 자, 위에 공간을 많이 주고 밑에 공간을 이렇게 줬을 때, 위에를 넓게 해주고 밑에를 좁게 해줬을 때 느낌 또 틀려요. 그죠? 공간이 있을 때는 이 공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이 여기 부분의 획을 강약 조절을 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판본체지만 굉장히 멋있는 글씨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자, 기울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줄 때, 물론 여기에 자음 부분이 아냐, 어냐, 여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쓴 이 공간에 대한 변화는 아 발음이 주로 생기겠죠. 근데 거꾸로 이 아까 이제 획의 굵기에 따라서도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벗어났지만, 밑에 획이 굵어지면서, 그죠? 이 기역자 부분은 가늘어지고 밑에 디귿자 부분을 굵게 쓰면서 넓게 가져가게 되면, 주로 이렇게 쓸 때는 어 발음으로 여 발음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거에 따라서 이 공간에 따라서 어가 될지 아가 될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걸 다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만 하고 그 글자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음을 아까 판문체처럼 방정하게 하게 되면 요 사방 요 간격이 요 각도가 90도, 그죠? 그러면은 토탈 360도가 될 텐데, 자, 이 공간을 당연히 강약으로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 아까 니은에서 보이는 디귿에서 보이는 느낌처럼 밑에서 치켜다본다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위에서 지켜보지만 그 시선이 저 먼 꽃으로 향한다거나,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연습을 통하지 않더라도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대신 획의 강약에 따라서 보여지는 느낌 전혀 다르다는 거, 요거는 잊지 말으셔야 돼. 밑에서 굵어졌을 때, 위에서 굵어졌을 때, 자, 요거는 좀 가늘게 가면서,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위로 보는 느낌, 위에서 밑으로 보는 느낌이지만, 이게 밑에가 가늘어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느낌 같이 생각하시면서 네. 자, 기울기를 줬을 때, 곡선을 줬을 때 어떨까 또. 네. 이 직선과 이 곡선에 따라서 이 각도가 다 달라지겠죠. 공간 크기도 달라질 테고, 공간을 어떻게 주느냐는 이제 개인의 몫이지만, 자, 곡선을 굵게 가져가면서, 예. 이 부분이 굵다 보니, 거기다가 이 기울기까지 생겼어요. 그러면 글씨가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상태로 멈추게 되면 글씨가 이쪽으로 쓰러지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예, 선을 살짝 붙여서 거주게 되면 얘가, 예, 수평. 그러니까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글씨를 쓸 때는 이 모음, 이 받침의 형태가 어떻게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예, 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아 발음이나 어 발음 쓰는 것보단, 예, 받침으로 썼을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자, 반대로, 자, 이렇게 내려긋는 선이 굵어지고 이 곡선이 가늘어졌을 때 중심선이 굵기 때문에 안정감은 취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럴 때는 오 발음보다는 아 발음이나 여 발음 쓸 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얘도 기울기를 한번 주면서 쓰게 되면 어떨까? 굉장히, 예, 땡기다 보니까, 예, 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되게 안정감을 주겠죠. 이건 획의 기울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이 넓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비읍. 주로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자면 이 비읍하고 니을이 상당히 많은 그 변화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도 판본체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써보게 되는 거는 정형과 비정형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판본체까지 이제 캘리에 도입을 해서 수업을 할 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간이 딱 정해진 정형성을 갖고 있는 이런 판본체 형태에서, 자, 이 완전히 거의 뭐 심하면은 추상까지 갈 정도의 요즘 캘리까지 볼 때 이 판본체가, 예, 기본적으로 주는 그 무게감을 캘리하는 사람들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본체 형태에서는, 예, 붓의 운영 능력, 기본적인 필압이나 필의 순발력, 그리고 공간을 보는 능력까지도 연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그 처음 붓을 잡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판본체 기본적으로 써보기를 공부해요. 꼭 알고 넘어가야지 더 원활한 회계 운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기본도 모르고 어떻게, 그죠? 창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옛말에 벚꽃 창신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창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 그리고 선조들이 이미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법을 모르고 현대 것만 창신만 외치다 보면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범위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앞에 딱 막히면은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비읍에서 이런 판본체 형태로, 그죠? 이렇게 선을, 위에 선을 그어보면 이 공간이 이렇게 보면은 거의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획의 굵기만 갖고서도 이 판본체에서도 변화가 엄청 많이 보일 수 있다. 이 단순한 이 획 하나만 갖고, 예, 이 획 하나를 가지고 굵기만 달리했을 뿐인데 벌써 느낌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죠? 이게 돌아갈 것 같아, 느낌상. 거기다가, 자, 이 획은 뭐 당연히 가늘게 가면서, 요거는 가만히 가고, 얘는 또 가늘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더 어떻게 돼? 얘가 무게중심이 돼버리면서 느낌상 얘가 굉장히 그 압박감을 덜 받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판문체지만 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공간까지 자, 어때요? 이 공간을 위 상단 공간을 넓게 주고 밑에 공간을 좁게 주니까 나름대로 이 하향보다는 상향을 보게 되죠, 공간을.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조금 직선보다는 약간의 곡선기를 주면서 하다 보니까 글씨 형태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자, 반대로 여기를 가늘게 하고 이 부분을 굵게 해줘봐요. 여기를 가늘게 해주고 받침을 굵게 해줘요. 자, 이런 느낌. 같은 판본체인데 벌써 변화가 몇 개예요. 그죠? 여기 곡선까지 얘기하면은 수만 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자, 기울기를 한번 줘. 자, 굵기는 이쪽으로 하나 주고, 기울기만 이렇게 줘. 벌써 기울기만 줬는데도, 그리고 이 공간이 벌써 확연하게 차이가 생기죠. 요거만 했는데도, 두 가지만 했는데도, 조금은 세련된 느낌이 들어와요. 그죠? 거기다가, 이 양쪽으로 이런 기울기도 좋지만, 자, 이 가로획 긋는 부분에 기울기도 살짝 줘봐요.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들리는 형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느낌상. 그래. 자, 이런 글씨는 어떤 글씨, 어떤 그 글자를 쓸 때 좋을 거예요. 자, 이렇게 들리게 되면 여기서 잡아주든지 밑에서 잡아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오, 요, 여, 이런 느낌으로 쓸 때 좋겠죠. 반대적으로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 참 요거는 균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느낌은 최대한 현대적으로 이쪽에서 커버하지 못하면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통 비읍이나 니을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보통 오른쪽으로 상승 효과가 있게끔 글씨를 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캘리에서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대부분 뭐 기본적인 시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미학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더 이뻐요. 자, 보통 보면은 우리 글자를 잘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약간 올라간다는 느낌을 써야지 글자 꼴 형태가 되게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다 그린 것 같아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의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그리고 저번 수업 때 말씀드렸죠. 모음의 굵기와 길이에 따라서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르게 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획의 강약에 따라서 뭐 당연히 그것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유연성, 직선하고 곡선이 적절하게 어울렸을 때 글씨는 더 짜임새가 있고 표현력을 얘기하는데 배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비읍까지 지금 해봤는데 솔직히 비읍서부터 뭐 무지하게 많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이렇게 가면은 지금 오늘 이 시간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 비읍까지만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뭐 걱정할 건 없죠.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 획이란 건 뭐예요? 선의 굵기. 그리고 기울기.
그리고 획의 선의 길고 짧음, 장단,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간. 네.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대부분 기본적인 캘리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아까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역에서, 그죠? 보면은 획의 길이, 굵기, 길이, 기울기, 획의 강약, 굵기 차이, 그리고 이 기울기, 그러니까 부드럽게 쓰느냐, 딱 꺾어서 쓰느냐, 그리고 획이 짧으냐, 기르냐, 그리고 이 공간이 넓게 보이냐, 좁게 보이냐에 따라서, 요거만 이해하시면 글자를 이쁘게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멋있게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다이나마틱하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아주 이쁘게 뷰티풀하게 부드럽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내용에 따라서, 주어지는 관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 여기서 하나만 써볼게요. 우리 또 시간이 많이 이제 지체된 관계로. 자, 저번 시간에 봄을 썼으면 이번에는 봄에 꽃이 피고 날씨가 따뜻하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추워서 움츠렸던 몸이 이렇게 슬슬 풀리면서, 그리고 파릇파릇 피어난 색상을 보면서 또 온갖 갖가지 색을 내어주는 꽃을 보면서 드는 감정이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 거예요. 자, 행복을 한번 매개로 해서 써볼게요. 거기 또 복자에 비읍자가 들어가네요. 그죠? 자, 판본체로 이렇게 행복을 썼을 때, 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가? 자, 보면은 그렇게 막 임팩트 있고 막 다이나믹한 느낌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물론 다이나믹하고 막 융통성 있고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안정감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켈리가 안정감도 있으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융통성 있고, 그리고 진짜 행복하다는 게 글자 하나로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면은 드러날까? 무수한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이 굵기, 기울기, 장단, 공간만 가지고 제가 한 3가지 정도 써본 상태에서 수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해볼게요. 자, 저 같으면 내가 느끼는 행복감을 어떻게 표현해볼까? 자, 당연히 획의 굵기, 기울기, 장단을 가지고, 그리고 공간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서 써보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약간은 서예적인 느낌의, 서예 흘림적인 느낌의 행복을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것처럼 판본제처럼 약간은 정형적인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이제 이런 스피디한 느낌은 좋은데,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이쪽하고 이 공간을 두고 이 이응 처리를 점 처리했을 때 이 느낌, 그리고 이 밑에를 살짝 감아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의 차이에 따라서, 요거의 변화에 따라서 행복한 내 느낌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자, 이응이 이렇게 커졌을 때. 자, 비읍자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왔을 때. 자, 주는 느낌이 전혀 또 틀리죠. 그죠? 이응자가 커지니까 어때요? 되게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이 들어요. 복자가 또 이렇게 쭉 빼주면서 약간은 그 여운을 남겨주게 되고 스피디한 느낌을 더 주게 되는 것. 특히 이런 갈필, 먹의 흔적이 보이니까 더 느낌이 더 그린 것 같아요. 살짝 행복 이렇게 여운이 있게. 하지만 아니 세 개만 써본다고 해서는 또 더 해보게 되네.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런 그 마음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연습했던 그 이제 시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조합을 하면 거꾸로 자, 행자에 아까 수업할 때는 좀 아까 얘기했을 때는 이런 점 처리를 했지만 요거를 자, 위에다가 뭐 하나 그릴 생각으로 이런 느낌으로 어때요? 전혀 틀리죠.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시원하게 뒀어요. 거기다가 이 히읗자에서 요 점 처리되는 부분을 길게 쭉 뺐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쓴 필자가 요 위에다가 하트라도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하나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때요? 되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런 공간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아까처럼 공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글자 형태로만 채워졌을 때는 감흥력이라는 게 전혀 다르게 다가오겠죠. 자, 공간 굵기 기울기 장단이 되면 공간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에 따라서 그 글이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우리 글을 쓰는 캘리그래퍼 모든 회원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하고 글을 쓰시면 더 다양한 임팩트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글씨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 행복한 뭐 누구야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쓰게 되면 받는 사람도 얼마나 감사하고 정감 있게 받아들일까, 행복해 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실 때 이제 생각하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